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 전북 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핵심 키워드는 도전이었습니다. 자, 도전으로 시작한 올 한 해 많은 성과들을 이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반신반의했던 2030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도시로 서울 꺾고 전주가 선정이 됐고요. 새만금을 이을 또 100년 먹거리로 피지컬 AI 실증화 단지의 확정을 이어왔습니다. 이토록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는 도전 경성, 경성 도전처럼 전북 특별자치도 민선 8기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 전북 도정의 앞으로의 남은 계획과 또 앞으로 김관영 지사의 전북 특별자치도의 현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렀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과를 또 이루었고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도전의 흔적 속에서 오늘 저희하고 만났는데요. 우리 도민들께,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가 새롭게 8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4년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마지막 여러분들 추석 연휴도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재충전을 하셔서 새롭게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도 연휴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되는데 도민이 가족이신 거죠? 아이고 그럼요. 저는 도민들과 함께라면 항상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산업화 정보에서 뒤처진 전북이었으나 이제 우리의 미래 산업은 전북에게도 기회가 있다. 네. 그 측면에서 올 하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바로 피지컬 AI 실증화 단지입니다. 네, 네. 참 우리 전북대와 또 전북도정과 전북의 정치권, 특히 정동영 장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우리 도의 미래 전략 산업의 피지컬 AI 많은 말씀 나누고 계시는데 요 말씀으로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바야흐로 AI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챗 GPT라고 해서 과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던 것을 요즘 챗 GPT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할 텐데요. 예. 이제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입력해서 정보를 넣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용 기계, 건설용 기계,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로봇이 직접 행동하는 곳에 AI를 접목시켜서 AI가 로봇이 직접 현장에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위 피지컬 AI라는 세계인데요. 이 피지컬 AI를 하려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증센터를 저희 전북에서 유치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게 야구 정부 사업과 민간 사업에 합쳐서 5년 동안 약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무엇보다도 피지컬 AI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전북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저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어떤 산업을 선두주자로 시작한 것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예, 나머지는 다른 데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는 형국인데 피지컬 AI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선도지구로서 꼭 성공해서 우리의 모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그 전초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의 GPU가 있다면 네. 이제 우리 피지컬 AI의 NPU라고 하는 네. 정말 신경망 처리 장치.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북 안에 생태계와 연관을 짓더라도요. 이미 현대차와 같은 상용차 97%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고 네. 특장차, 네. 뭐 바이오 할 것 없이 제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우리에게 이 피지컬 AI 실증화 단위와 더불어서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동네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조업의 새로운 변화. 네. 뭐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구가 로봇 특구다 해서 로봇 산업을 상당히 발전시켰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빨리 가다 보니까 로봇만 가지고는 안 되고 로봇의 눈과 발과 이 손에 예. AI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장착해서 제대로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고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 인증센터를 우리한테 놓으면 로봇이라는 기계를 만드는 데는 다른 지역에서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구현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해서 최소한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정도를 여기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실험의 장이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피지컬 AI가 여기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점을 갖고 있는 농기계라든가 상용차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직접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저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지사님 저희 KBS 공개홀에서 대기업 네 분의 임원과 네. 또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 교수 네. 장관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방송을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들이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네. 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고 하는데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미래 세대가 바로 피지컬 AI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AI 전문가들이 전북으로 유입되고 네. 또 실제 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전을 우리가 높게 세울 수가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피지컬 AI 실증센터가 성공하려면 먼저는 기업들이 와서 이거를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 소위 랩 실험실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예.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이 인력 양성 체계를 전북대 카이스트 성균관대학교가 연대를 해서 만들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양성된 인력이 여기에 취직을 하고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적어도 AI와 관련된 고급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실험소에서 직접 일하면서 예.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전북에 대한민국의 피지컬 AI와 관련된 인재들이 전북에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로 인한 파급 효과가 또 이분들이 안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럼 창업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면서 저는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면 결국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그 자율주행 기반으로 한 상용 모빌리티. 네. 이 분야는 이제 현대차의 그날 상무님도 오셨지만 네.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분야. 맞습니다. 예. 이제 자율주행하면 크게 상용차와 승용차가 있어요. 예. 근데 승용차는 사람이 매일 타고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이거 목숨이 담보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러나 상용차는 좀 덜해요. 특히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상용차를 개발해서 하더라도 예. 여기는 뭐 만에 하나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람 목숨이 문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상용차가 먼저 자율주행으로 선두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고 실증화되고 현장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우리는 전북이 이미 새만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자율주행 시험장이 있는데요. 1단계와 2단계는 이미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어요. 그리고 3단계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AI, 피지컬 AI와 같이 연결되면서 자율주행 소위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는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우리 전북이
좀 도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거죠. 특히 기업에 있어서 생산 제조도 중요하지만 이 물류 운송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자율주행 상용 모빌리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를 해 나간다면 네. 상당히 경제 측면에서도 네.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관련된 분야의 기반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피지컬 AI 실증화 단지인데 우리 전북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와 전투의 개발, 초정 유치, 담당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잡아서 지금부터 우리 한국의 문제는 정말 앞에서도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일들도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지금 눈앞에 놓인 현안 중에 하나가 네. 뭐 제가 무슨 질문 하시려고 하는지 벌써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공약이기도 했고 정말 네.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상생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키워가는 일도 많이 하셨는데 좀처럼 이 기찻길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는 완주 전주의 통합 이야기 결국 육자회담을 거쳤고 네. 지금 녹음 시점과 이 네. 방송에 나가는 시점이 조금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에 네. 저희가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네. 녹음 시점에서 네. 우리 지사님의 생각 그리고 어떻게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을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 작년 6월 달에 완주 국민들이 6천여 명이 주민투표를 붙여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당초 예상보다는 지금 투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논란이 찬반 대결이 있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투표 자체도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해야지 뭐 찬성을 하든지 반대로 나올 테니까 투표를 하자는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다가 지난 9월 25일에 적어도 합의를 한 것은 행자부 장관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따르겠다. 네. 이렇게 합의가 된 배경에는 굉장히 완주 국민들의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됐고 네.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점에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주민투표로 마감할 수밖에 없겠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완주 국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주 국민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투표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법에도 이제 옛날 과거 선례를 얘기하면서 여론조사하자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주민투표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는 군의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네. 아니면 주민투표를 하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하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어렵게 합의가 됐고 지금 행안부 장관님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10월 초에 행안부 장관이 결단을 하고 주민투표 요구를 하고 10월 29일에 저는 투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보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제 10월 초에 지금 연휴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완주군하고 선관위하고 서로 협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백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일들이 상당히 매듭이 되지 않으면은 한 일주일간이 수년이 될 수가 있어서 11월 초까지도 연기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는 주민투표는 부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점, 이 대목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지사님의 생각 14개 시군의 도민의 대표 도지사가 왜 시군 통합에 대한 이 철학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결국 윤호중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두 번은 의회 반대로 무산되고 한 번은 주민투표로 2013년에 무산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완주 전주의 통합이 우리 전북에게는 어떤 통합의 시너지로 발전을 이끌 것인가 지금 그 지점에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반대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도지사로서 공약으로 내세운 그 기본적인 방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북 전체를 보면 우리 전북에
좀 대도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도시가 없고 예. 그나마 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았던 전주가 인구 65만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떠나는 일이 저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청년들이 떠나지 않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여기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이 땅에 희망이 생기면 떠나는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예. 그럼 어떤 희망이 생길 것인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상당히 부활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업 유치가 어떻게 만약에 통합이 된 경우하고 통합이 안 된 경우하고 어떤 경우가 기업 유치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전주에 사시는 65만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들 전주에 현재는 기업이 유치가 땅이 부족해서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땅들이 완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제가 좀 느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이 돼서 65만이 기업 유치를 해서 더 열심히 뛴다면 예.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완주 땅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양쪽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우연히도 올해 2월 28일에 전주가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결정이 되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올림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규모와 이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경쟁력으로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전주보다는 통합된 전주가 사이즈가 5배가 커지고 인구가 10만이 늘어나서 분명히 경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부분도 또 있으시네요. 네, 저는 예. 그래서 특히 서울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전주와 통합된 전주가 된다면 서울의 1.8배라는 대단히 광범위한 이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국제적으로 경쟁할 만하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통해서 유치가 된다면 완주에 계신 분들도 전주가 갖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완주 분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찬스가 지금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수백 년 만에 한번 맞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 전북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시기가 당겨질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아울러서 예상해 우리 지사님의 진정성을 보여서요. 이제 완주 국민협의회나 전주 시민협의회가 상생방안 105개를 협약을 통해서 네. 그동안에 뭐 혐오 시설이 올 것이다. 네. 또 불이익이 올 것이다. 부채가 많은 전주시가 오면 우리가 부채 껴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한 부분 속에서 진행의 방향을 한번 시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게 민간 주도로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통합 논의가 이번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군수와 시장이 둘이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했지만 지금은 이번에는 완주 국민들이 스스로 투표에 붙여주십시오라고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통합의 방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상생 방안에 반영이 된 것이죠. 예, 네. 그럼 그분들이 어떤 것을 여기에다 넣었을까요? 그분들이 완주군에서 같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난번 12년 전에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완주군에 계신 분들이 왜 반대하고 어떤 걱정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완주군에서 오랫동안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 105개에다 다 담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다 했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연유는 완주 군민 중에 누군가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야. 이런 걸 우리가 마련하자라고 한 거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가장 최근에 그 마창제리나 청주 청원의 사례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통합된 사례가 있어서 네. 현 이재명 정부의 이 통합에 대한 의지라고 그럴까요? 방향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대선 공약에 이미 공약집이 있어요, 책이. 근데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그 파트가 있는데 예. 그 파트를 보면 이 정부도
행정통합, 광역 간의 통합, 예. 기초 간의 통합, 모든 통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예. 장려하겠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게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축소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인구 전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거의 100여 년 전에 가졌던 행정구역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은 곳곳에서 통합 논의가 저는 상당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 통합 논의가 좋은 결론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더 확실하게 예. 중앙정부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이 100만 특례시를 향한 완주전주 상생발전한 105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번째로 보냈는데 네. 이거는 105개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내용을 제가 완주 국민들에게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아하. 이 내용이 혹여라도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라면 저도 선관위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이 내용을 전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꼭 한번 완주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최종 결정은 예. 물론 완주 국민들이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그러나 할지 말지,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최대치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할지 말지를 네. 결정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나가서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면 내년 지방선거는 시군 통합 선거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결이 되면 네, 반대표가 많으면 그대로 네, 진행이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우리 전북 전주도 서울을 꺾고 이제 도전하면 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만든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 도시 선정. 물론 앞으로 14개 나라와 경쟁해야 되는 본선 무대,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치권의 노력, 우리 도민들의 염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하지만 첫 단추는 아주 잘 꿰었고 압도적으로 서울을 꺾고 후보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많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받고 계실 거라 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도 계속 노력 중이어서 진행 상황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2월 28일에 서울과 전주가 경쟁해서 전주가 국내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에 그 이후로 IOC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예. 국내에서는 이제 IOC에 최종적으로 유치 신청서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전주가 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보증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문체부의 승인 절차와 기재부의 승인 절차 두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돼야지만이 정부의 재정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직전 절차고요. 예. 문체부의 승인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는 또 경기장 배치를 통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관한 이 비용 분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9월 말까지 이 비시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신청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2036년 하계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네. 이미 1936년은 베를린 올림픽에 손기정께서 금메달을 따낸 딱 100년 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손기정 기념관과 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약서도 체결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다방면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 대한체육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네. 예, 이런 과정들, 이런 노력들이 진정성으로서 계속 힘을 지금 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딛고 일장기를
안타깝게도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것이 당시 나라를 잃은 우리 조선 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100년. 이 도대체 한 나라가 100년 만에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예. 나라를 잃은 곳에서 나라를 광복은 했는데 또 6.25 전쟁이 있고 제밭으로 된 상황에서 다시 경제를 부흥해서 일으키고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036년 올림픽을 치러낸다면 저는 특히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K컬처를 다시 한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화 과정을 통해서 선보일 수 있겠다. 그런 심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그 어느 곳보다도 저는 전북이 그 전통과 유산에 관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장서서 이 일을 해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낸다면 우리 전북이 얼마나 뿌듯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우뚝 서겠습니까? 제가 도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네. 이 유치전에 좀 더 그 발벗고 뛰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우리가 서울을 꺾은 것이 마치 뭐 엄청난 이변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우리도 준비가 다 돼 있고 올림픽 IOC위원회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전주도 네. 호주도 브리즈번이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 스스로가 이제 국제 균형 발전, 균형과 분배 차원에서도 네. 이 전주로 선정된 이후에 조금 더 열정을, 의지를 피력해 줬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우리만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닌가. 도지사님은 더욱더 좀 답답함도 네, 있으시겠습니다. 때때로는 좀 속이 타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총리님이나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문화부하고도 상의를 하는데 이제 정부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약속은 하셨고 예. 다만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부의 공식 승인 절차가 끝난 시점, 소위 정부의 재정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 IOC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온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 뛰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내부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문체부의 유치 신청서의 네, 맞습니다. 과정 사안이 이제 숙제가 해결이 되면 네. 제대로 의향서를 냈고 네. 정부는 그때부터 돕겠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그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네. 분산 개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남아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의 지금 있는 그 국제 행사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예. 전체 행사 비용의 40%를 지방이 부담해라. 그리고 그것에 관한 도의회에 의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규정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에 무분별한 지자체의 국제행사 유치를 좀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올림픽에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두 번의 올림픽은 별도로 다 두 번을 특별법을 그렇죠.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했고 그 당시에는 IOC에서 나오거나 자체 부담금 말고 우리나라에서 부담해야 될 전체 돈의 95% 정도를 국비가 부담하고 나머지 5%만 지방에서 부담을 했어요. 예. 두 번의 선례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적어도 올림픽에 관해서만큼은 그러한 선례에 의해서 우리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부담 원칙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을 제가 정치권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치권과 문화부 또 총리실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새만금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소한 5년간 SOC만큼은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 속에서 올 11월 착공에 들어가야 될 새만금 국제공항에 법원의 1심 기본계획 취소 요 소식은 사실 그 법원의 취지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물론 이제 네.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반대의 목소리도 아주 강경합니다만 일단 행정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 1심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지. 네, 예, 우리 도민들께서 이 국제공항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사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고 올해 안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네, 겁니까? 뭐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잘 되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네. 1심 판결이 좀 뭐 저희한테 불리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1심 판결의 대상이 된 취소의 대상이 된 그 행정 행위가 2022년에 이루어진 기본 계획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소위 조류 위험에 관한 판단을 그 당시 시점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당시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한 방법이 예. 군산공항이 지금 수십 년간 이미 개항을 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공항에서 1.3km 떨어진 곳에 하나의 또 다른 활주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군산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위험을 그대로 거기 가져다 쓰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 1심 재판부는 야, 그 군산공항에 자료를 가져다가 쓴 거는 아니다. 여기는 별도로 더 네. 자세하게 했어야 된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안공항 그렇죠. 조류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1심 재판부가 주로 취소의 사유로 든 조류 충돌 위험과 서천갯벌의 생태계 위험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미 기본 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 현재 환경영향 평가에서 충분히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환경영향 평가가 지금 거의 막판에 오다가 직전에 지금 취소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1심 판결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미 행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바라보면 단순한 국제공항 하나의 독립된 공항이 아니라 네. 이제 올림픽과도 연계되고요. 네, 전주 완주 그렇습니다. 통합도 그렇고 2차 전지 국가산단지점도 네. 그렇고 앞으로 많은 기업 유치가 되기 위해서 이 SOC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항만이나 네. 지금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연말에 또 개통이 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전북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곳, 내지는 전북이 발전하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뭐 이러한 어떤 세 가지, 네 가지의 시너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그 과정인데 지금은 그 국제공항 측면에서는 일단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019년에 예타 면제가 되고 예. 20년에 드디어 이제 이 공항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모든 정치인과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가들이 드디어 새만금이 트라이포트가 됩니다. 항만, 또 공항, 철도 이 세 개가 새만금에 다 모입니다. 이렇게 기업 유치를 하면서 선전을 했어요. 예. 이것을 믿고 지금 최근에 약 10조 가까이가 새만금으로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거 다 믿고 여기 와가지고 투자하고 공장 짓고 있는데 어떤 네. 분들은 공장 가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 그분들이 가졌던 신뢰이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2029년에 개항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저도 또 하계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또 취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사실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동안 저는 우리 도민들이 이 공항에 가졌던 희망 이것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 예. 속도감이 있게 일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이제 피지컬 AI로 말씀을 열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특히 에너지의 대전환, 예. 재생에너지의 중심에 알리백 산업 단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네.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이제 전남을 비롯해서 우리 전북 고창 부안 앞바다 아니겠습니까? 해상풍력 물론 이제 영농 태양광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알리백 산단이 들어서야 될 텐데 네. 우리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변수가 또 있겠습니까? 이번에 국정기획과제에 예. 새만금의 아리백 산단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틀림없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산자부 차관과 장관을 만나서 한 얘기는 대한민국의 아리백 산단을 몇 군데 생각하고 있겠지만 예. 이재명 정부 내에 아리백 산단에 직접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이 가동되는 것을 보려면 그런 새만금이 가장 중요하고 새만금밖에 없다. 이 산단을 새로 디자인해서 새로 만드는데 아무리 빨라도 7년, 8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은 이미 지금 한참 조성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만 해주면 그리고 지정해주면서 이제 입주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저는 기업들의 유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뭐 정부에 계시는 사람들도 합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국을 표현할 때 5극 3특 얘기합니다. 네. 우리 3특에 이제 전북이 들어가 있는데 1극의 수도권 체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 균형 발전 차원도 그렇고 특별자치도로 가장 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특례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우리 5극 3특 속에서 전북 특별자치도는 어떻게 좀 자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5극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광역권이죠.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그다음 충청권, 수도권 예. 이렇게 5개 권역, 대규모 권역을 얘기합니다. 3특은 강원도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한번 보십시오. 3특 중에 어디가 이거를 주도해야 되는지. 저는 3특의 핵심은 전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원도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우리가 양쪽에 다 둘러싸여져 있고 광역권도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 둘러싸여져 있는 중심지로서 우리가 이 역할을 최대한 잘 해내서 독자적인 생존권역을 그러나 우리만 할 수는 없죠. 물론 독자적인 다른 데하고 묶이지 않고 야 니네들 그동안 오랫동안 소유됐으니까 니네들 별도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의 3특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위에 저는 수시로 사안마다 어떤 거는 충청권하고 손잡고 어떤 건 영남권하고 손잡고 어떤 건 호남권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변과 연대를 하고 확장 전략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도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3특의 중심 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그 네네. 안에 있다. 저는 이런 5극 말씀이십니다. 3특의 3특이라고 말한 것의 핵심은 전북을 염두에 둔 거다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일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산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뭐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9조 4,500억. 물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신규 사업들이 더 들어가 있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사업이 교차하고 종료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증액에 의해서 우리 전북의 4%대 증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 전체 예산이 약 8% 정도 늘어났는데 지자체의 국비 지원 예산이 그만큼 못 늘어난 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나름 좀 위안을 삼는 것은 작년 예산할 때하고 올해 예산할 때하고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동안 제가 도지사에서 3년 동안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지만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이번에 대거 반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신규 사업은 첫 해는 용역비 2억, 3억이지만 전체 규모는 뭐 500억, 1000억, 2000억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2차년도, 3차년도 가면 분명히 예산으로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 도지사 입장은 항상 배고프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국회 단계에서 반영시킬 분야가 여러 곳 있고 예.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저희가 약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선별해서 이번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예산은 국회에서 땅 두드리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국회의원 하실 때하고 이 도지사 하실 때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입법 발의하고 국정감사하고 뭐 역할을 하면 되는 자리하고 네. 이 175만 우리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려 하는 그 도지사의 그 자리에서는 많은 칭찬과 많은 성과에 대한 평가도 받습니다만 좀 터덕거리는 모습 속에서의 또 어떤 책임도 묻게 되는 그 자리가 아마 도지사의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해서 벌써 10조 원 넘는 새만금의 투자라든지 2차 전지 국가산단 지정이라든지 또 한인 비즈니스 대회 여러 굵직굵직한 일들 또 하계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참 바쁘게 살아온 그한 3년 한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 굉장히 바쁘게 걸어왔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아마 느끼시기에는 내 삶이 그렇게 뭐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분명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이 체험이 되기에는 사실 시간도 걸리고 예. 뭐 체험의 정도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저희가 지금 도가 큰 틀에서 보면 최근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방산, 피지컬 AI 이런 것들은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는 전북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산업 분야인데 예. 이런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정들이 적어도 5년, 10년 정도 계속돼서 축적이 돼야지 우리 지역에 이제 성과나고 돈 많이 버는 회사들 또 여기 와서 상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저희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 우리 도민들께 편안하게 안방에서 보시라고 마무리 말씀 덕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석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요. 이번 긴 연휴 잘 마치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힐링 하시고 또 각자의 삶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특히 서울에 가시는 우리 향우님들 전북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전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민들도 항상 좀 더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지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사님도 좀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인 김건영 지사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뛰어왔고 무언가 성과를 내고 있는 전북을 향해서 우리 오랜만에 고향에 찾으신 분들 전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구나.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남은 숙제는 우리 도민들의 염원과 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석 달도 잘 마무리할 것이고요. 민선 8기 내년 6월까지 그 임기 동안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정에 많은 격려, 관심,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